네,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성공투자 오후 증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주의자, 관심주 종목 탑10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와우넷 전태진 파트너,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그리고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에 오늘장 관심주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바로 탑10 종목의 12종목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전날부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오염수 테마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주가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6개 주가 오늘의 10입니다. 자, 주가 강세를 보였던 수산주들은 막상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물 수요가 줄 것이라는 투심 위축에 주가가 급락하는 반면에 수산물 대체 수요 기대감 마니커 등 6개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테마로 10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인산가 등 소금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해류를 감안했을 때 천일염의 연관성이 적다, 제한적이라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사재기 현상으로 테마는 지속되고 있고 또 푸드나무와 같은 닭가슴살 관련주부터 와인이 또 방사능 해독에 효과가 있다는 와인 관련주 나라셀라가 움직이는 걸 보면 정말 테마장에 정신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모나미와 같은 반일 테마주들까지 들썩이는데요. 다만 급락했다 급반등하는 등 변동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시장 불안에 단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테마주들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10위는 6개주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9위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 바이오주로 주목받고 있는 파로사이 바이오가 9위에 올라왔네요. 자, 상장 당시 공모가 14,000원을 하회하면서 부진했었는데 이후에는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8% 급등에 이어서 오늘 장중 15%까지 급등을 한 이후에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지만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습니다. 혈액암 치료제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초 재발성,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PHI-101에 대해서 식약처로부터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하면서 2만 원까지 돌파한 이후 지금 고점 대비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다시금 꿈틀대고 있습니다. AI 신약 개발 기업으로 AI 플랫폼 케미버스를 활용한 희귀 난치성 질환의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벤처 이 파로사이 바이오 AI 의류주들의 급등 순환에 동참을 하면서 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모멘텀 얼마나 기대해 볼 만한 걸까요? 9위 함께 또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8위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의 호재. 하루 만에 소멸인가요? 일장춘몽의 지금 허탈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네이버가 오늘의 8위입니다. 전일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 X 베타 버전을 공개한 이후에 하루 만에 전일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 아쉽습니다. 클로바 X 전일 트래픽 과부하로 답변의 정확성이나 속도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에 투심이 위축됐고 간만부터 미국 기술주들의 약세 영향까지 겹치면서 주가도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증권가 시각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 기준 28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 단순 AI 기술이나 성능의 평가를 넘어서 생성 AI 기술을 적용한 검색, 쇼핑, 광고 등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가져가는 이 서비스의 경쟁력을 얼마나 향상시키면서 매출 증가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연내 AI 서비스 공개 일정이 촘촘히 쌓여져 있고 또 B2B 향 앞으로의 실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증명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따라서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 X의 초기 실망감에 그래도 실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해당 이슈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경우에는 4분기 이후 강해질 이익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매수 기회라는 해석입니다. 과연 정말 매수 기회일까요?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10위부터 8위까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10위부터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10위는 테마 안에서 6개주입니다. 오염수 테마주들 지금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6개라든지 소금 관련주 그리고 개별 이슈가 부각된 또 종목들까지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이 어수선한 분위기 테마주들의 현상을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이게 2년 4개월 만에 다시금 재방류 결정이 좀 된 것인데 사실 이게 단순한 어떤 방출 우려감 때문에 좀 주가가 좀 급등했다가 오늘의 상승은 수산물에 대한 어떤 식적인 기피 현상들이 조금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다. 즉 수산물 기피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가
육가공 또는 육계 관련주로 수요가 좀 증가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일본에서는 하루에 200톤에서 210톤 가량을 좀 방류하겠다, 3월까지 좀 방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 여기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설비입니다. ALPS라는 이 장비를 통해서 방류를 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핵심 이 방사성 물질 62종에 대해서는 희석화될 수 있는 요인이 좀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에서 62종을 제외한 나머지 이 방사성 핵종 물질에 대해서는 그래도 잔류분이 남을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오늘 중국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수입 금지 조치 이런 부분들이 그 수요가 식자재 수요가 육가공 또는 육계 관련주로 좀 이동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좀 작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분에 대해서는 오늘 뭐 윙이푸드나 마니커 FNG, 마니커, 하림, 닭고기 관련주들이 좀 오늘 상승세가 좀 큰 부분이 좀 있고요. 소금 관련주도 오늘 이 동일한 양상에서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들 좀 보면 이제는 좀 옥석 가리기 관점에서 실적, 즉 하반기 또는 4분기에 실질적인 수산물 기피 현상에 따른 어떤 수요 이 부분이 과연 실적으로 좀 이어질까?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익률 관점에서 육계주도 조금 선별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 육계 시장 점유율 1위 하림을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테마주잖아요. 네. 테마가 정말 실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시장에 관심이 있나요? 일단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도 네. 이게 방사성 물질이 지금 뭐 1년 후에 영향으로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보도도 좀 있지만 일단 수산물 지금 먹어도 안전한가 이 굉장히 좀 의구심 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당분간이라도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좀 더 확인되기 전까지는 네. 그래도 수산물 기피 현상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네. 이 부분이 육계주의 어떤 수요로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해 봤습니다. 그 안에서 하림을 조금 더 눈여겨본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이어서 9위 파로사이 바이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태진 파트너님 신규 상장 또 AI 관련한 바이오주인데 네. 지금 막 AI 그 의료주들이 순환해서 막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파로사이 바이오는 그 안에서의 그 주목도 모멘텀 얼마나 기대해 볼 수 있나요? 일단 좀 주목을 해봐도 될 것 같은 게 일단 어제 엔비디아가 좀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근데 엔비디아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이제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이게 엔비디아 자체가 원래 바이오 쪽에도 좀 관심이 많이 네. 가지고 있는데 이 바이오니모라는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 신약 개발 기업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이 엔비디아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이 바이오니모를 활용한 신약 개발에 좀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 재활성 및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새로운 좀 전기를 좀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차백신 연구소하고 같이 면역 항암제 네. 공동 개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대웅바이오와도 고형암 치료제를 생산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지금 신약 개발 AI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이 자체 파이프라인을 가진 기업이 몇몇 안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파로스 아이바이오고요. 그리고 국내 글로벌 AI 신약 개발 기업도 몇 개 안 되고 있는데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게 바로 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을 하고 나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조정을 지금 받는 구간에서 14,500원대 바닥을 지지해주고 있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이나 임상 시험들이 좀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전고점은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2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를 키울 수 있다. 네, 네. 22,000원 돌파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모멘텀과 함께 최근에 꿈틀대는 파로사이 바이오에 대해서는 2만 원 돌파 전고점 부근까지 기대 유효하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8위 네이버입니다.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전일 상승을 보고 AI 모멘텀 더 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하루 만에 또 하락 전환을 하면서 좀 다소 허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클로바엑스 써보기는 했는데 뭐 일단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이 있겠는데 사실 첫날이었잖아요, 베타 서비스. 그러니까 어제 뭐 많은 분들이 접속을 했으니까 사실 좀 이에 대한 노이즈는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분석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조정이 매수 기회일까요? 변혁 대표께서도 동의하세요? 네, 저는 당연히 뭐 조정 시 매수 관점이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뭐 어제 하이퍼 클럽 X 출시되고 난 이후에 오늘 주가 하락 부분을 실망감이다라고 좀 판단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보다는 단기 기대감에 따른 어떤 급등이 사실 오늘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소화되고 있다라고 좀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 증권가 호평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화 관점에서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는데 2분기 실적이 17.7% 그리고 영업이익이 10.9% 좀 증가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B2B 서비스 매출의 증가 부분인데 이 하이퍼클로버 X가 B2B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AI와 이 결합이 된다면 이 부분에 어떤 서비스 다각화에 따른 매출 호조 이 부분이 하반기 실적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눈여겨볼 포인트가 바로 B2B다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B2B 사업화 부분은 검색 그리고 광고, 커머스의 전반적인 어떤 사업의 변화로 좀 작용할 것이다. 3분기보다는 4분기의 기저효과가 좀 더 크지 않겠나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일단 광고와 결합되는 AI 서비스 아직은 출시 이후 지금 뭐 첫 단계이긴 하지만 여기서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화 저는 지금 현재 네이버가 제2의 도약할 수 있는 출시가 맞다. 그리고 네. 후속되는 검색 엔진 Q의 어떤 출시 기대감들도 단기 모멘텀으로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보자. 그러니까 오늘의 음봉을 클로버 X에 대한 실망보다는 기대감 반영된 이후에 이렇게 차익 실현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네이버와 더불어서 오늘 AI 이제 중소형주들도 같이 또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쪽에서도 기대감을 같이 가져볼 수 있나요? 아니면 네이버는 AI 적용한 네이버 자체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 네이버는 클로버 X의 어떤 출시 기대감 이 부분은 사업화 관점에서 실적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고 다른 AI 관련주는 사실상 뭐 네이버의 어떤 이 AI 출시 기대감에 대한 어떤 재료 소멸이다 이 부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네. 9월에 삼성이 다시 상생형 AI의 어떤 출시를 좀 예고하고 네. 있고요. SK텔레콤도 AI 서비스 관련 모멘텀들이 좀 남아 있어요. 주요 이벤트들은 앞으로도 뭐 3분기 내지 4분기에도 네. 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차익 실현은 맞다. 다만 조정시 매수 관점은 좀 유효하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네, 네이버를 비롯한 A의 테마에 대해서 뭐 삼성 뭐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좀 이벤트들이 남아있는 만큼 관심 유효하다라는 분석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순위를 높여서 랭킹쇼 종목 탑10 7위와 6위 종목도 살펴볼까요? 오늘의 7위 종목입니다. 최근 바이오의 핫한 키워드, 당뇨, 비만 치료제의 핵심 기대주 펩트론이 7위입니다. 조정도 없이 주가 견조하게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 좀 부담이긴 하지만 기술 이전 성사 시 이 추가 상승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비만 치료 혈당 조절을 관여하는 호르몬 GLP-1의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간의 비만 치료제 경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 관심이 높습니다. 그 때문에 펩트론의 기술 이전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 자체 개발한 1개월에서 2개월 지속형 당뇨 비만 치료제 2종의 전임상 결과 발표 이후에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논의 중으로 이 텀시트 기술 이전 전에 이 세부 조건을 협의하는 계약 약정서를 수령 완료했고 이제 라이선스 아웃만 남은 상황입니다. 당뇨 학회라든지 일라이릴리 실적 등 또 이벤트들이 산재 있는 가운데 기대감 유효하고 GLP-1의 기술 이전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펩트론 과연 여기서 얼마 더 오를 수 있을지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7위입니다. 자, 이어서 6위 종목 짚어볼까요?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 토마토 시스템이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격 진료 서비스 사이버 MD케어 개발 업체로 올해 미국 내에서 본격적인 서비스 돌입한다라는 소식에 주가 반등 탄력을 받았습니다. 최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놓고 관련 원격 의료 학회에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는 등 원격 의료지들이 좀 들썩였던 가운데 토마토 시스템이 오늘 장중 26%까지 급등을 하면서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원격 의료 모멘텀으로 강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있지만 사실은 100개 이상의 레퍼런스를 보유한 대학 정보화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입니다. 대학 정보화 시스템 시장을 선점을 하고 또 고마진 소프트웨어 솔루션 비중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고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 조금 더 의미 있게 지켜봐도 될지 또 앞으로의 모멘텀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와 6위 종목까지 또 살펴봤고요. 또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7위 펩트론, 바이오주를 계속해서 진단해주고 계세요. 네네. 전태진 파트너님. 네. 펩트론은 워낙 이제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정말 매수할 자리를 주지 않고 너무 이제 꼿꼿합니다. 그래도 매수 타이밍 노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도 보나 지금 단기적으로 노리시는 분들도 충분히 단타를 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이 아마 남성분 아니라 여성분들 마찬가지겠지만 다이어트, 이 몸매 관리는 누구에나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최근에 그 비만 치료제, 위고비 노보노디스크의 그 위고비 이게 네. 한 이슈가 되면서 좀 많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좀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특히나 일론 머스크 CEO가 주사를 맞았었고 그리고 뭐 또 누구 킴 카다시안인가요? 이런 유명 네. 연예인들이 이런 주사를 맞고 살을 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이 펩트론이 펩타이드 공합 및 약효 지속화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 제약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지금 최근에 이 당뇨, 비만 치료제 등 이 3대 호재들이 발판 삼아서 하반기 도약을 또 예고하고 있어요. 지금 충분히 올랐지만 하반기에도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수출과 상용화 그리고 글로벌 판매가 앞당겨지면서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호주 인백스와 했던 그 3상 임상 실험이 중단됐다는 네.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이게 단순히 이야기하면 나쁘게만 볼 게 아니고요. 어차피 이 3상 중단을 했지만 이 기술 이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GLP-1 관련 모멘텀은 쭉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네. 비만이라든지 당뇨 이런 부분은 당뇨는 솔직히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서 네. 꾸준히 좀 약을 맞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쪽으로 모멘텀이 계속 실적이 이루어지고 모멘텀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고 많은 상승하고 좀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좀 급등 갭상승으로 좀 보여주고 그래도 지금 현재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점 돌파는 충분히 하고 그리고 모멘텀이 실제적으로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술 이전이 되게 된다면 네. 충분히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펩트론 자체적으로도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그리고 뭐 10월과 11월 계속해서 이벤트들이 또 산재해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볼 만하다.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조금 더 길게도 또 바이오주 내에서 펩트론 관심 유효하다라는 분석 주셨네요. 자, 이번엔 토마토 시스템 6위 종목입니다. 원격 의료 이슈에 움직이기는 했는데 개별 모멘텀을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수 있을까요, 변 대표님? 네, 이 회사 사업에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회사는 UI, UX라고 불리는 사용자의 경험을 기반하는 플랫폼을 사업화시켜서 이를 이제 사업화시켜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2분기 실적은 1.4%의 매출액을 좀 기록했어요. 뭐 매출의 증가폭은 굉장히 좀 크지는 않지만 영업이익률이 64.4%, 굉장히 많은 이윤을 좀 창출했다. 그리고 순이익 전환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는데 2분기에 연구개발비 어떤 회수 부분, 3분기 실적이 오히려 보다 더 증가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뭐 대학 정보화센터에 들어가는 이 데이터 여기에 부과되는 서비스 항목이 바로 이 금융 고객사들에게 이제 공급되고 있는 데이터 툴인데 엑스빌더 6가 최근 좀 선정이 되면서 하반기 수주를 좀 본격화하고 있다. 이 부분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상승의 원인은 2021년도 출시됐던 이 사이버 MD케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원격 진료 이 솔루션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환자의 생체 정보를 좀 이용해서 이 의사가 이 환자의 생체 정보를 통해서 진료를 한다. 이 부분이 좀 미국 출시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면서 좀 부각된 바 있었고 오늘의 상승 이유는 국회에서 이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좀 수립했다라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오늘 현재 15.5%대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기대감이 좀 지속되면서 사업 가시화와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그래서 뭐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도 매력이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오늘 상대적으로 좀 고가 라인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뭐 매수 자리는 좀 아니다. 왜냐면은 네.
단기 일회성 어떤 급등 시세이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는 좀 유효한데 저는 일단 목표가 7,500원, 이탈가 4,800원 하에서 접근 좀 가능하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좀 맞다. 다만 이 국회에서 이 원격 진료에 대한 법제화가 좀 지연되고 있다. 이 부분이 모멘텀의 어떤 훼손으로 또 작용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하반기에 미국의 비대면 서비스의 어떤 출시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 플랫폼 이 부분의 사업화에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토마토 시스템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비철금속과 2차 전지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가졌지만 부진한 실적에 주춤했던 고려아연이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2차 전지 사업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또 3분기부터는 수익성을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4%의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기대가 컸던 엔터주, 하지만 실적 기대치에 발목이 잡혔었죠. 그렇지만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란 뉴스 속에 중국 시장 진출이 다시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과거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아티스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SM이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도 0.6% 오르면서 13만 4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LNF가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을 받으면서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DX의 뒤를 이어서 공식화할 수 있을지 기관의 강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6%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사양 반도체 관련해서 수혜주로 알렸던 종목들은 쉬어가고 오히려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비주 예스티는 HBM의 핵심 공정 중 하나인 언더필 공정에 사용되는 차세대 웨이퍼 가압 장비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오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이틀 상승세 이어가는 가운데 현재도 11%의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증시는 여러분들과의 소통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경매거진 구독권 드리는 날이니까요. 다양한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장의 관심주 탑10 종목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5위부터 1위까지 살펴볼까요? 바로 5위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감성코퍼레이션입니다. 하반기 폭발적인 성장에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를 받으면서 급반등하면서 5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외국인이 5거래 연속 순매수와 함께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이버 트렌드상 스노우피크의 검색 추세가 살짝 꺾였었는데 8월 중순 이후에 다시금 반등세를 보이면서 확연히 도드라지는 검색 주의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주로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상대적인 비수기인 3분기에도 호실적 기대감이 솔솔 다시금 나오고 있고요. 마케팅 비용 등 판관비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은 전분기 대비 소폭 부진할 수는 있지만 4분기 판가가 높은 헤비 아우터, 이 기능성 패딩 출시 예정으로 헤비 아우터 한 벌의 경우에 기존 의류 제품 2.5벌 수준의 매출이 기대되는 만큼 재차 폭발적인 매출 성장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진출의 성공 여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자, 다시 실적을 지켜보니
살펴보자 하반기 스노우피크 효과로 인해서 3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99% 급증 전망되고 있습니다. 3분기도 비수기 대비 선방할 것이고 4분기도 스노우피크 이익, 패딩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과연 반등의 힘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진단해보죠. 자, 이어서 4위 종목입니다. 중국 소비주들 일부 종목들이 선방하는 가운데 4위를 차지한 종목은 쿠쿠홀딩스입니다. 중국 소비주 상승에 동참하는 밥솥주네요. 자,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올 7월 면세점 매출 전년 대비 약 거의 600%나 성장을 했고 판매량도 400% 이상이나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 마케팅에 더욱 강화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중국의 이 한국 단체 관광 전면 허용 이후에 전일부터 유커가 유입이 됐고 한중 수교 31주년을 맞아서 기념적으로 31명의 관광객이 들어왔죠. 예전에 중국인이 한국 여행을 한 이후에 무조건 출국 시 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한국 밥솥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에 따른 밥솥 판매 증가 기대와 더불어서 특히 중국인 여행객이 많이 찾는 프리미엄 IH 압력밥솥을 중심으로 향후 판매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판매량과 또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죠. 자, 이어서 3위 종목입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이후 꺾이지 않는 주가 흐름으로 전력기 기준 내에서 가장 추세 좋게 올라오는 재룡전기가 오늘의 3위입니다. 자, 외국가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오늘 장대 양봉인데요. 미국 시장 중심의 변압기 수주 증가와 더불어서 이렇게 수주 잔고가 탄탄하고 이에 따른 납품으로 실적 성장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프라 투자와 변압기 교체 수요와 더불어서 중소형 변압기 호황 속에 실적 기반으로 주가 상승이 두드러지는 재룡전기인데요. 미국 배전 변압기 75%가 설치된 지 25년이 넘었고 설치 후 기간이 평균 38년으로 기에 따른 교체 수요 증가는 진행 중입니다. 중소형 변압기 제조사 재룡전기 수혜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 상승 얼마나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자, 5위부터 3위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전략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5위 감성코퍼레이션, 전태진 파트너님 실적으로 보여준 종목이고 네. 3분기는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다시금 나오고 4분기 또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의 매력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지금 감성 코퍼레이션이 최근에 그 국내 실적이 좀 나와주면서 주가도 상당히 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고 지금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가와 실적이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되고 주가로만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조금 더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 감성 코퍼레이션이 아웃도어 업체죠. 일단 캠핑계 샤넬, 뭐 캠핑계 에르메스라고 불리우는 이 일본에서 이제 어페럴, 네. 의류 쪽 사업을 독점 라이선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이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웃도어 하면 좀 약간 좀 어둡고 느낌이 약간 네. 좀 칙칙한 느낌이 좀 많이 가닿는데 요즘은 이 아웃도어가 자체가 일상복으로 좀 멋스럽게 소화하는 이 고프코 네. 룩이라고 이런 게 좀 인기가 되면서 최근에 매출과 함께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상복으로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 골프복도 일상복으로 입는 것처럼 네네, 이렇게 맞아요. 아웃도어도 일상복으로 많이 입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네이버 트렌드에서도 추세가 좀 계속해서 좀 밀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 이 관심이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물론 모델이 바뀌어서 그렇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우 현빈으로 바뀌었다고요. 네, 오늘 유승범 씨에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게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젊은 층, 30대에서 50대 소유층이 점점 늘고 있고 그리고 아웃도어가 이제 일상 패션으로까지 합쳐지면서 지금 많이 관심을 받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지금 중국 쪽으로 이제 대만을 필두로 해서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워낙에 중국에서는 이제 자기들 자국 제품에 대한 네. 그 사랑이 요즘 좀 더 넘치고 있어서 아마 이 중국 진출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이 실적이 더 오르느냐 아니면 지금 오르는 추세에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냐에 따라서 네. 이 실패 성공 여부가 좀 나타날 것 같고요. 다만 실적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에 기업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성 코퍼레이션은 초반에 4월 달부터 좀 꾸준하게 올라와주고 있어서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고 한다면 지금 박스권 상단이 4,600원 정도대를 돌파한다고 한다면 전고점 돌파해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자체적으로도 실적이 잘 나오긴 하는데 중국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플러스 알파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승패 여부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요? 근데 그렇게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실적적인 부분이
월등히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주가에 그렇게 크게 제한적일까요? 주가락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미 지금 네. 국내에서 이제 잘 팔리고 실적 있고. 자체가 네. 너무 좋고 관심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다만 이제 중국이 진출하게 돼서 성공이 된다면 매출이 크게 늘어나서 상승에는 좀 영향을 주겠지만 네. 하락에는 좀 하방에는 좀 하방 경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성 코퍼레이션 또 긍정적인 분석 그리고 중국 시장 이제 승패 여부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방보다는 이제 플러스 알파의 상승 요인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분석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4위 쿠쿠홀딩스도 진단을 해보죠. 변영희 대표님, 밥솥주도 가나요? 사실 뭐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이죠. 중국 관광객들의 어떤 유입 기대감들이 뭐 어제 면세점에 1,500명이 뭐 단체로 쇼핑을 좀 했다라는 어떤 기사도 좀 나오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뭐 9월 말 10월 초에 황금 연휴를 앞두고 이 중국 관광객들의 어떤 대거 유입은 사실 뭐 가시화됐다. 그런데 최근에 이 가장 먼저 움직였던 화장품주가 최근에는 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뭐 카지노, 뭐 호텔 관련 면세도 사실 이렇다 할 어떤 상승 탄력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긴 좀 어려운데 네. 우선은 이런 조정 시에선 단기 어떤 기대감들이 좀 먼저 반영된 효과는 좀 있겠지만 9월 중순부터는 오히려 이런 이 6호의 어떤 이 집중 유입 기대감들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쿠쿠홀딩스의 경우에는 2017년도 이 쿠쿠전자로부터 인적 분할돼서 현재 뭐 지주회사격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22년도에 중국의 이 현지 공장을 이 3곳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 성장률 35%를 좀 보유하고 있어요. 매출액이 924억을 좀 기록했는데 이 점진적 성장률을 이 중국 내수 시장으로 좀 공략해 나가면서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도 포인트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단체 관광객 유입에 따른 이 면세 쇼핑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면세점에서 가장 좀 많이 팔리고 있는 이 쿠쿠 압력밥솥의 어떤 프리미엄 사양들이 사실 판매 호조 관점에서 3분기보다 또 4분기까지 좀 이어진다면 실적 기대감 그리고 연결 실적의 어떤 개선 기대감 이 부분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현재 오늘 윗골이 좀 달고 내려왔던 주가 흐름들 좀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 좀 진입하는 것보다는 조정 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중국 소비주 안에서 내가 뭐 하나를 사본다라고 하면 네. 밥솥주는 어느 정도 순일까요? 저는 한 3등 정도입니다. 1등은 어디예요? 1등은 아마 면세점 관련 면세점 뭐 서울픽 주를. 관점에서 는 호텔신라, 두 번째는 카지노, 네. 세 번째 정도가 화장품보다는 너무 이제 수급이 단기 상승이 이렇게 좀 크기 때문에 세 번째 정도 밥솥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면세점과 카지노를 중심으로 그리고 밥솥주도 오늘 일단 윗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을 이용해서 그 기회를 엿보자 쿠쿠홀딩스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3위 재룡전기. 오늘 현대일렉트릭은 약하거든요. 근데 재룡전기, 효성중공업은 또 선방을 하면서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전력기기주들은 좀 실적주니까 네. 관심을 가져봐도 될지 관심을 갖는다면 잘 가고 있는 재룡전기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요즘에 좀 조용하네 하는 좀 빠져있는 현대일렉트릭이나 이쪽을 보는 것이 나을지 좀 어떤 전략으로 보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시장의 추세가 가는 종목이 가는 그런 계속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가는 종목이 간다라면 우리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그냥 강한 종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룡전기가 아무래도 그 변압기 관련해서 만드는 기업이고 지금 이 재룡전기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최근에 미중 갈등이 좀 계속되고 패권 전쟁이 계속되면서 미국이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등 이 주요 생산 설비를 미국 쪽으로 갖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인프라 확대 수혜와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원래 재룡전기는 아마 아시다시피 거의 남북 경협주로 많이 맞아요, 아셨을 맞아요. 거예요. 지금 남북 경협주에서 지금은 이제 실적주 그리고 이런 좀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좀 레벨업하는 모습이고요. 미국을 주요 산업의 그 현지 생산화 기지화를 하려면 결국 전력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됩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결국 이 전력 인프라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공장과 발전소를 지워도 전력 송전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는 지금 전력 인프라 노후화가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에 네. 나와 있어요. 그 자료 미국 에너지부에서 발간한 자료에 보면 지금 미국 배전 변압기의 평균 수명이 38년인데
지금 변압기의 70%는 설치된 지 네. 이미 25년이 넘었고, 그리고 미국 내 전력 흐름의 90%를 처리하는 주요 변압기의 평균 수명은 이미 40년을 넘어선 것으로 나오면서 바이든 정부에서 이번에 송전 및 전력망 관련해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좀 발표를 했었고, 이에 따라서 재룡전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네. 오르긴 해서 작년 2월을 기점으로 4,360원을 기점으로 천천히 우상향 해주면서 지금 6배 정도를 좀 올라간 모습인데, 자, 그래도 저라면 제가 만약에 재룡전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수익권이니까 기분 좋게 바라보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신규로 매수를 접근한다고 한다면 워낙에 좀 많이 오른 부분이니까 손절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굳이 신규 매수는 안 해도 될까요? 저라면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도 아, 많이, 그래. 많이 있기 그 때문에 뉘앙스인 것 같아서 네. 갖고 계신 이제 보유자 영역에서 좀 지켜보는 것이 네. 더 낫겠다라는 재룡전기 진단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에서도 어떤 의견 나누고 계신지, 오늘 또 선물 드리는 날이잖아요. 채팅방 분위기 살펴볼까요? 네, 후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엄만섬님께서 이 주식은 투자지, 투기하면 쪽박차요. 우량한 주식 진득히 들고 가세요라고 말해주셨어요. 오늘 시장도 힘이 없고 또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 그런지 채팅창이 좀 초반에 조용했는데요. 이번 주 이 정말 빠른 테마주 열풍에 수건 돌리기가 이루어지는 시장 상황, 엄만섬님의 의견 첫 번째 댓글로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꿀벌 사진을 달고 계신 분의 댓글이에요. 닉네임 이름이 뭔지 참 궁금한데요. 넥스틸은 쏜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넥스틸 강관을 만들어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올해 처음 IPO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월요일 상장한 후 공모가 11,500원을 하회했는데 오늘 장중 좀 상승이 나오면서 11,500원을 터치하는 모습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차만님의 의견입니다. 두비라 폐배터리 사업으로 돈 좀 더 벌어보자라고 하셨어요. 네, 원전 관련주로 잘 알려진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두산 리사이클링 솔루션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폐배터리의 내부 물질을 처리해서 탄산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주가 상반기엔 좀 지지부진했는데 하반기에는 탄력 보여줄 수 있을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핫바님의 의견입니다. 외국인 선물 다시 매도로 전환이라면서 수급 상황 체크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외국인이 선물을 내다 팔다 한시북은 또 300억 원 정도 사들이더니 또다시 매도로 전환하면서 현재 1,00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 파월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외국인도 선뜻 나서긴 어려운 것 같은데 규모만이라도 좀 크게 키우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의 댓글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랭킹쇼 종목 탑10 이제 대망의 2위와 1위 종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가 흐름은 다소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기관의 수급이 탄탄하고 또 오늘 외국인 매수의 시장 대비 선방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의 2위입니다.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최근 중국 CATL의 LFP 배터리 신제품에 대한 견제 속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올해 중국 남경 공장 라인 그 일부를 LFP 생산 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ESS용 배터리 양산 돌입하겠다. 2025년부터는 전기차용 LFP 생산을 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거죠. 또한 일본 도요타와도 이 배터리 공급 협의도 순항 중에 있고 또 중국 1위 코발트 업체 화요 코발트와 폐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히면서 제할 일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은 부진했고 하반기 유럽향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 또 배터리 판가 하락 등 녹록지 않은 이 여건 속에 하반기 불확실성은 다소 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도 조정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답답한 흐름이지만 증권가에서는 조정을 매수 기회로 3분기 영업이익 그래도 전분기 대비로는 64%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긴 호흡을 갖고 봐야 될까요? 그 진단 들어보도록 하죠. 2위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종목 살펴봅니다. 의미 없는 테마주, 정신없는 개별주들의 흐름 속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 탄탄하게 추세 잘 갖고 가는 화장품주 코스맥스가 오늘의 1위입니다. 자, 여기에 이슈가 또 붙은 것이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와 함께 일본 화장품 등 불매 운동이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시선 속에 한국 화장품의 반사의 기대감이 이슈로 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에 따른 성장을 또 주목하고 있죠.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으로 0.06%포인트가량 국내 경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 기대하고 있답니다. 중국인 입국자 수 올해 하반기에 약 22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되고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하반기 이렇게 중국 단체 관광에 따른 국내 시장의 성장 그리고 일본, 동남아 고객사의 주문 역시 하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맥스 중국 자회사 유상 감자 이슈가 있었는데 IPO 리스크 소멸로 불확실성 해소라는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맥스 실적과 함께 또 이슈 그리고 중국 단체 관광의 수혜까지 얼마나 더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추가 상승 여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2위와 1위 종목 이제 진단해 보도록 하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랜만에 또 선박을 하면서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증권가의 분석을 보면 긍정적으로 내놓고 있기는 한데 단기적으로는 앞에 사실 좀 불안한 요인들이 더 많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변 대표님? 우선 뭐 2차 전지 섹터의 좀 왜곡이다. 지금 양극재 섹터에 뭐 너무 이 밸류가 좀 과집중되면서 수급이 아직도 좀 이동될 것이다. 그런 어떤 기대감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포스코 그룹주, 에코 그룹주의 어떤 상승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흐름들. 순환 시세 속에서도 오히려 수급이 양극재 소재 섹터에 오히려 더 집중된 흐름들이 아직까지 가시화되고 있는 점. 이 부분이 배터리 3사의 어떤 이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제한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이 측면도 좀 있는데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73%, 영업이익이 135.5% 좀 증가됐어요. 전 분기 대비해서 성장성은 좀 주춤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지금 6분기 연속 성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 이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2분기에 GM 리콜 관련된 뭐 일회성 비용 약 1,510억 원이 좀 충당금으로 좀 이식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감세 요인이 좀 있었지만 3분기에는 저는 안정적으로 좀 확보될 것이다. 실적은 좀 안정적으로 좀 개진되지 않겠나라고 좀 전망을 해봅니다. 2차 전기의 차기 모멘텀이다라고 좀 불리는 LFP 관련된 이 배터리 생산들이 좀 더 가시화되고 있고 중국의 폐배터리 사업 추진에 따른 뭐 리사이클 관련 어떤 사업 이슈도 한번 좀 부각될 수 있다. 이 부분도 포인트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다른 뭐 걱정은 없어요. 사실은 뭐 LG 화학에서 2조 원대 블록딜 할 수 있다. 뭐 오버행 이슈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도 좀 있었지만 이 부분도 아직 최종적으로 좀 확정된 것은 좀 아니다. 시장에 영향을 좀 덜 주기 위한 LG 화학의 어떤 노력도 보이는다는 점. 이 점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판단해 보는데 저는 사실 뭐 다른 요인보다는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수급 왜곡에 점진적으로 시장의 어떤 안정성, 수급이 다시금 재분배된다면 배터리 3사로 좀 집중될 수 있고 오히려 최선호픽에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탄력 기대해도 괜찮다라고 목표가 65만 원 그리고 이탈가는 50만 6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라면 좀 모아가 볼만 한 자리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코스맥스입니다. 오늘 일부 화장품주들은 선방을 하고 있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OEM 업체로 사실 그 기대감을 높게 가져가는 종목이죠. 실적으로도 보여줬고 오늘 이제 대망의 1위인데 코스맥스는 관심주로 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전태진 파트너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화장품이 실적이 정말 좋아지면서 올랐는데 지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화장품 관련해서는 악재가 나올 게 없죠. 네. 지금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한국을 대표하는 화장품 ODM 기업으로 ODM 매출 기준으로는 거의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봐도 무관한 기업인데 국내 말고도 해외에도 이제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 지금 이 중국에도 새로운 이제 공장을 또 준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마 이 또 공장이 준공이 되게 되면 1차 생산 계획 같은 경우는 월간 500만 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는 월간 3천만 개, 그러니까 연간 약 4억 개까지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현재 있는 공장과 이번에 새로 만들 공장까지 좀 감안을 한다면 중국에서만 연간 총 14억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국에서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고 북미, 유럽, 그리고 동남아, 이런 인도네시아, 일본에서도 지금 한국 중저가 브랜드 화장품들이 좀 인기를 끌면서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커진 상황에서 이 코스맥스가 중국에서 공장을 짓고 이게 좀 그 제품들이 좀 멀리 파져 나가고 그 외에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리오프닝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이제 남성분들은
카지노 쪽을 많이 하실 테고 또 가족 네. 단위는 리조트나 면세점을 많이 하실 테고 중년 여성분들은 고가의 화장품 또는 저가의 화장품들을 같이 좀 싹쓸이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화장품 종목들은 지금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과 우리가 매출의 증대를 좀 바라본다면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리를 지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코스맥스 지금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 모멘텀이 부각되는 만큼 관심 유효하다. 대망의 1위까지 진단 들어봤습니다. 5위부터 1위 또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도 시청자분들 채팅을 통해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과연 베스트가 어떤 분이 선정되셨는지 박소영 캐스터 결과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참 태국어라 읽기가 어려웠는데 하이퍼클로버 X가 패스위핏 황님이라고 하네요. 와우라이브 골뱅이 wowtv.co.kr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경매거진 1년 구독권 드리니까요. 다양한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다국적이네요. 네, 축하드리고요. 랭킹쇼 종목 탑10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혁인 대표 그리고 전태진 파트너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